또 안타까운 사건, 사고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중학생의 유품에서 뒤늦게 유서 한 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학교가 싫다, 무섭다, 아이들이 나를 괴롭힌다, 학교 폭력을 암시하는 이 유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유서는 조작된 것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누가 왜 이런 조작을 했던 걸까요? 교수님, 이 누가 조작을 한 걸로 밝혀졌습니까? 아버지가 조작을 했습니다. 이 숨진 중학생, 예. 자살한 중학생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처음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죽었을 때 쪽지 하나, 그러니까 유서가 나왔어요. 아빠에게 네, 미안하다. 그게 첫 번째 쪽지죠. 그렇죠. 왼쪽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쓴 게 맞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한 달 이후에 아버지가 유서라고 다시 하나를 제출했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조작된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예. 경찰에서 보면 필체도 달랐고, 예. 그리고 먼저 진짜 숨진 아들이 썼던 유서에는 아빠라고 표현도 있었는데 조작된 유서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는 점, 예. 여러 가지 점들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정말 나쁜 짓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저 내막을 들어오면 또 아하.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네. 이 아버지가 아들의 왕따, 소위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들이 아마 이제 외할머니 집에서 좀 살았나 봐요. 네. 시골에 나주에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곳에 살면서 사투리가 이제 뭐 입에 익어서 네. 서울에 올라와 살면서 사투리 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걸 따라하면서 놀리고 또 자고 있으면 뒤통수를 치면서 지나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왕따나 학폭력이 있었던 거군요. 네, 학교 예. 폭력이 있었는데 네. 그 아이가 처음에 자살하면서는 그 내용을 안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걸 좀 밝히고 싶어서 본인이 유서를 직접 작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불법 행위인데 네. 사실은 이제 이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학교 측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 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면서 네. 피해자인 아이와 네. 그러니까 지금 사망한 아이죠. 자살한 아이와 아버지를 출석도 안 시켰어요. 아하. 그러니까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면서 네. 결국은 이제 아버지 입장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돈 네. 없고 빼먹고 힘없으니까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해서 네. 아이가 결국은 사망에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건데 네. 아이가 유서에는 그걸 안 남겨놨으니 아하. 본인이 그걸 만들어서 지금 증거로 제출하려고 시도를 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상한 학교폭력위원회, 글쎄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랬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참석도 하지 않은 채 열렸었고요. 두 번째로 피해자의 의견, 견해 등 사전 청취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결론이요. 학교폭력이 아니고 장난친 것이다 라는 가해자의 주장이 반영됐고요. A군 초등학교 때 자살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분노나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마당에는 좀 제대로 조사가 됐으면 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조작을 했다. 근데 글쎄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고 그럴게요. 여기에서 조금 업무를 사실 뭐 이게 위원들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소홀한 면이 있어요. 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네. 명백히 자치위원회는 피해자, 이건 학생이죠. 네. 혹은 학생과 또는 그 부호자를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피해 학생과 그 아버지를 갖다가 부르지도 않고 네. 가해 학생들 말만 들으면 가해 학생들은 당연히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약간의 그 거짓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한 대로 그냥 머리 한번 툭 쳤다. 네. 또는 뭐 전라도 말 억양이 섞인 말을 갖다가 따라 해가지고 조금 그 정도로 놀렸을 뿐이다. 네. 이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 피해 학생이나 부모를 조사 안 한 상태에서는 이거는 그냥 어린 애들 장난에 불과하다. 네. 너무 가볍게 이걸 갖다가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네. 이 가볍게 처리했던 것이 결국은 이 학생이 나중에 자살로까지. 네. 사실 우리 어릴 때는 그 친구들의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많이 받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정신병자란 말도 사실 그 친구들이 놀렸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랬으니까 이 대책위원회가 조금만 주의를 가지고 좀 잘했더라면은 네. 이 불행한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절반 이상 항상 학부모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와 학부모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피해자하고 가해자도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은 지금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거 그냥 아주 장난친 것까지도 학교 폭력으로 실제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논의할 때 이것도 그냥 장난 아닐까? 그냥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장난 부분 아니었을까? 이렇게 쉽게 치부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결국 사퇴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 공과 과를 제대로 평가해주고 기회만 주면 과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던 박기영 본부장이었습니다. 자, 이명 나흘 만에 자진 사퇴를 한 건데요. 정치권에서 워낙 말이 많았습니다. 야권에서는 과거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황우석 사태,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황우석 박사를 옹호했고 같이 이 공동 논문 저서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연루가 됐던 인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었죠. 자, 문재인 대통령 즉 청와대 쪽에서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냥 버티기에는 버티고 있다가는 정치적인 공세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렇게 판단했죠.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지방선거 앞두고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저분이 정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네. 아마 저는 당내에서 민주당이 특별히 말은 안 했지만 네. 여러 가지로 압력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의견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입장에서 뭐 지명을 처리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습니까? 네. 사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봉합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했던 사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기환 본부장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이어질 때 여당은 유난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침묵을 지켰거든요. 그만큼 뒤쪽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입니다. 그 여당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장 대통령의 임명권에 관련된 그렇죠. 문제고 특히나 차관 같은 경우는 국회가 공식적으로 뭐 인사청문회를 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론이 안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물밑으로 청와대로 많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저희 전해 듣고 있었고요. 어저께 기자회견이 사실 마지막 리트머스지 같은 거였습니다. 어제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청와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요. 네.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론이 더 안 좋아지고 아하. 급기야 오늘은 어떤 얘기들까지 나왔냐면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네. 화살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네. 그런 여론까지 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청와대에서도 더 이상 이거를 끌고 가는 것이 네. 지금같이 엄중한 시기에 네. 너무나 부담이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박기영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자회견 직후에 언론 이 촬영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 황우석 사태는 본인에게 주홍 글씨와 같은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속보 소식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채널A 종합뉴스에서 상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나눴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들, 이 학교 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유서를 조작했던 아버지의 그 마지막 심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아들을 시켜서 쪽지를 조작한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경찰,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었고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자,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학교 스쿨폴리스 조사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나를 조사하면서 가정 문제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무언가 충동 조절을 할 수 없고 자살을 경험했던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세우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 싶어서 아들의 유서를 조작했던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 이야기였습니다.